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책은 미스터마켓 2022입니다. 미스터마켓이란 말은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을 빗댄 것으로 가치투자의 창시자로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썼던 비유에서 시작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미스터마켓 2022는 3프로TV와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매년 연말 그 해의 주식시장을 되짚어보고 다음 해의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살펴봄으로써 독자들에게 투자의 기준과 방향을 가이드해주는 투자 전망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스터마켓 2022를 통해 2022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라운드 2 리오프닝의 시간을 준비할 때, 제2장 리얼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마지막 진통, 제3장 장세의 특징을 찾아내면 대응 전략이 보인다. 제4장 앞으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기후위기에 있다. 제5장 2022년 주목해야 할 투자 아이디어와 유망주. 1장 라운드 2 리오프닝의 시간을 준비할 때, 이한영 DS 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장. 시장이 수익을 떠먹여 준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잘한 것인가. 2020년 주식시장의 난이도를 초급에 가까운 초중급이라고 가정한다면 2021년은 고급이었다고 생각한다. 2020년에는 주식 투자를 오랜만에 했거나 처음 해봤는데 큰 수익을 얻었다는 분들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 대다수가 매일매일 걱정하고 난감해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되어가는 건가요? 라고 내게 묻는다. 그러면 나는 2020년에는 어떻게 해서 성과가 그렇게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되묻는다. 이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비슷하다. 시장이 좋았지 않소? 바로 이것이 2021년 시장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은 쉽지 않다. 괜히 미스터마켓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 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장 공부와 기업 공부, 즉 주식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 투자 전략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세우자.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성장 산업의 대표주를 의미 있는 비중으로 매수해 놓고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주는 혜택을 향유하는 것이 좋다. 물론 성장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나 산업 참여자 모두 처음 겪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항시 존재한다. 그럼에도 성장이 가능한 절대적인 폭과 방향성이 확실하므로 장기로 보유하면 편안한 투자가 될 것이다. 이런 섹터는 현재 기준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2차전지, 미디어, 콘텐츠, 게임, 엔터, 바이오 등 BBIG에 더해 새롭게 성장성이 확인되는 산업들이다. 성장주의 성장 방향성에 장기로 투자하는 것 외에 턴어라운드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턴어라운드는 말 그대로 망할 뻔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으로 이런 산업과 종목을 찾으면 된다. 우리는 턴어라운드에 의한 주가 상승으로 수익률을 창출해야 하므로 이미 회복이 끝난 곳이 아니라 회복이 될 곳을 찾아야 한다. 콘택트 섹터로 분류되는 여가, 운송 서비스 섹터 등은 현재까지는 소비 회복률이 낮지만 머지않아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위드 코로나 정책을 정부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스포츠 경기에 군집한 관중, 음악 공연 시작 등 미국과 유럽의 현황을 접하게 되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물론 해당 섹터들은 최근 2년간 힘든 시기를 보냈고 산업이 구조조정됐으며 살아남은 업체 몇몇도 여전히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리오프닝이 되어 여행과 레저 등을 즐길 수 있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진다면 당연히 해당 섹터에서 보복 소비가 발생하면서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2021년 한국 주식시장 2020년을 종합하면 코스피 지수의 종가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0.7% 상승했으나 연간 저점 대비 고점의 폭은 정확히 99.5%로 지수가 100% 가까운 변동폭을 보였다.
그런데 2021년을 보면 저점 대비 고점의 폭이 현재까지 15%이며 연초 이후의 지수 수익률은 10% 이내에서 지루한 정체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변동폭 기준으로 말하자면 2020년 대비 약 6분의 1 수준이며 수익률 측면에서도 정말 재미없다고 할 만큼 2020년과 너무도 다른 흐름이다. 2021년도 시장에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었기에 이런 흐름이 나타났을까? 첫 번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19는 2020년 내내 시장을 괴롭힌 대표적인 이슈였는데 2021년에는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 다시금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모든 것이 그렇듯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무수히 반복되는 시행착오 탓에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지금은 확진자 수는 증가하더라도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고 각국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작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큰 낙폭을 보였던 주식들이 턴어라운드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2021년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위세를 떨치면서 새로운 형태의 약재로 작용했지만 시장은 이를 이미 가격에 반영했고 오히려 이제는 주요한 투자 섹터가 된 것이다. 2021년도에는 희망만 주던 리오프닝 수혜주들이 2022년도에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따른 실적 회복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 경기 피크아웃 논란. 피크아웃은 정점을 통과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점을 통과했으므로 이제는 하락만 남았다고 접근하면서 피크아웃이 곧 역성장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시장은 하락으로 반응하게 된다. 하지만 과연 피크아웃 했다고 해서 성장이 멈췄다고 할 수 있을까? 반드시 그렇지 않다. 피크아웃의 기준은 전년 대비 증감률이므로 2020년 대비 2021년은 당연히 기저효과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 2020년은 전례 없는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시점이니까 이 정점을 통과한 이후 증감률의 하락세가 완만하거나 증감률은 하락하더라도 절대 레벨이나 기준치 이상에서 지속되는 기간이 길면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므로 경기 악화가 아닌 호황의 지속이라는 새로운 체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피크아웃만 보고 주가가 하락한 것은 성급한 반응일 수도 있다. 2021년도가 수출액의 강세와 피크아웃에 반응했던 구간이라면 2022년에는 어떤 장세가 전개될지 예상하기 힘든 현재 시점에서도 최소한 지수와 상관없이 수출을 주도하는 섹터의 대장주는 투자 대상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테이퍼링 이슈. 이 문제는 경기 피크아웃 우려와도 연결된다. 테이퍼링은 실제로는 중앙은행이 지원해주던 유동성을 조금씩 줄여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위기가 극복됐으니 이제는 정상화하겠다는 얘기다. 그런데 시장이 테이퍼링을 긴축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테이퍼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하락했다. 경기가 개선된 것 같아서 테이퍼링을 하려고 하는 중앙은행과 아직은 위기 국면이 마무리된 것 같지 않다는 시장의 견해가 대립하는 지점이다.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은 긴축이 아니며 금리 인상은 모든 지표가 안정화된 이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테이퍼링은 긴축이 아니라 지원하던 자금을 축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경기가 위기를 탈출해서 정상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준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공식화된 테이퍼링이 더는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21년에는 테이퍼링 이슈가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었다. 그에 비해 2022년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의 변화와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펀더멘털에 의한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우려는 크겠으나 앞서 정리한 경기 피크아웃 논란에서 봤듯이 수출을 견인하는 산업의 수가 많고 지속성이 길고 레벨이 높게 유지된다면 지수는 좋을 것이다. 네 번째, 중국 규제 리스크. 중국 규제는 투자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이슈다. 중국인이 아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시스템 리스크,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아닌 시장 전체의 리스크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이슈는 정치적 문제로 연결되기에 예측하기도 어렵고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정치를 예상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규제라는 것은 정부가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 규제, 플랫폼 규제 등 각종 규제는 그 목적을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 규제라거나 신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결국 중국도 경제의 메커니즘 내에서 작동할 것이므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2021년에는 중국의 규제라는 이슈가 끝을 알 수 없는 데다가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악재로 등장해서 변동성을 야기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였던 헝다그룹 이슈부터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질서 있는 파산으로 진행되고 있고 증시에는 단기 급락 이후 반등이라는 형태로 반영됐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문제들로 확장되지 않고 통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범위라면 추가적인 악재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2022년에는 이런 부분에서 성장성이 인정되는 산업, 정부가 지원해주는 산업을 파악해 개별적으로 대응한다면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관전 포인트. 코로나19가 극복된다고 할 때 리오프닝 수혜주들은 저마다의 역할을 할까? 경기 피크아웃 논란이 극복됐을 때 성장 산업이 추세적인 상승세로 시장을 이끌어줄까? 테이퍼링을 전후로 펀더멘털이 확인되면 시장의 상승 탄력이 활황 분위기를 다시금 만들어줄까? 중국 등 각국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 바로 이런 것들에서 투자 대상이 발굴되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한 곳에서 직관적인 투자 전략이 형성된다. 어떻게 보면 2022년도에도 우리가 투자할 종목은 너무 뻔해서 식상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물론 지금은 예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것이 갑자기 등장할 수도 있지만 말이다. 그래도 지금은 최소한 실적 성장주에 따른 투자 수익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다. 2022년에는 개개인의 투자자로서 생각하는 시대의 1등주를 포트폴리오에 의미 있는 비중으로 편입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한다. 제2장 리얼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마지막 진통. KB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팀장 김효진. 주식 투자의 좋은 경제는 바로 뜨뜻미지근한 경제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스프, 즉 골디락스다. 세계 경제는 2020년 냉탕에서 2021년 열탕으로, 2022년에는 적당한 온탕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2020년은 물론 2021년도 정상적인 경제와는 거리가 있었다. 급격한 침체와 이후 빠른 회복은 자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정상에 가까웠는데 그런 경제가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2022년 경제가 뜨뜻미지근한 상태, 즉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4가지로 요약된다. 정부와 민간, 상품과 서비스, 주문과 생산, 국가 간 회복 속도에서 나타났던 디커플링이 점차 해소되며 커플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디커플링이란 국가와 국가 또는 한 국가와 세계의 경기 등이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고 탈동조화되는 현상, 커플링의 반대 개념이다. 디커플링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이 좋을 때 주식도 경제도 힘이 좋다. 어느 한 부분이 전체 경제를 끌고 가기는 쉽지 않다. 2022년에는 그동안 벌어져 있던 것들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면서 글로벌 경기를 완만한 회복세로 돌려놓을 것이다. 커플링이 가능케 할 배경은 백신 접종이다. 백신 접종에도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실망스럽지만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히 줄고 있다. 미국 위주의 회복에서 유럽, 신흥시장국의 경제 회복이 더해지며 달러는 약세로 선회할 것이다. 동반 회복과 달러 약세는 위험 자산 투자의 우호적인 조합이다.
2021년에는 1년 내내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시장의 메인 이슈였다. 2022년에는 더욱 많은 국가가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것이다. 부담스러운 물가에 대응해야 함과 동시에 늘어난 부채에도 대응해야 함을 잊지 말자. 미국은 재정 지출로 인한 정부 부채 증가에, 중국은 기업 부채 부담에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정부 부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가 필요하며 중국은 기업 부채의 디레버리징과 동시에 분배를 위한 안정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2022년 한국에서는 다시 한번 수출 최고치 경신이 기대된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수출 증가율은 크게 낮아질 것이나 실망하지 말자. 반도체에 기대어 수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오히려 역성장했던 지난날과 달리 이번에는 주요 수출 품목이 고르게 선전 중이다. 2022년 매크로 환경은 테이퍼링 우려와 국가 간 디커플링이 발목을 잡았던 2021년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낙관이 지배적이었던 2020년 연말과는 달리 비관이 좀 더 우세해 보이는 2021년 연말이 오히려 마음 편한 시작점임을 잊지 말자. 제3장 장세의 특징을 찾아내면 대응 전략이 보인다. 메리츠증권 부장 이다솔. 주식시장의 사계절. 우라가미 구니오가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에서 언급한 개념인데 언뜻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주식시장의 움직임도 장기적으로 보면 일정한 특징을 가진 4가지 국면을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주식시장의 봄, 금융장세. 금융장세는 불경기의 주가 상승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실물 경기 측면에서는 경기가 하락하면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시기다.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 국가의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여 경기 부양에 나선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외에 정부 역시 예산을 증액하여 재정 부양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독려한다. 그럼에도 기업의 실적은 여전히 나쁜 시기다. 경기 상황과는 다르게 주가는 경기 대책과 함께 단숨에 반등한다. 통화의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주가는 경기 상황을 선행하여 상승한다. 일부 투자자는 주가가 오르면 일회성 회복으로 받아들이고 주식을 매도한다. 하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 매도했던 이들마저 당황하여 주식을 다시 매수하게 되고 이는 주가를 더욱 상승시킨다. 주식시장의 여름, 실적장세. 실적장세는 경기 부양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시기이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던 금융장세와는 달리 민간 부문의 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실적 장세 중에 금리는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기업의 실적 개선이 이를 상쇄하고 남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지속된다. 일반적으로 실적 장세의 진행 기간은 금융 장세보다 길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상승한다. 기업들은 개선된 실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설비 투자에 나서고 소비도 증가 흐름으로 돌아선다. 주식시장의 가을 역금융장세. 역금융장세는 경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과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는 시기이다. 과하게 풀린 유동성 탓에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 긴축 정책을 펼친다. 이 시기에는 자산 가격 버블로 인한 외부 경제 충격의 가능성도 증가한다. 증시의 특징으로는 신고가 종목의 숫자가 급감하고 역사적 고점을 기록한 이후 횡보하던 종목들의 하락이 본격화된다는 것이다. 기업 실적은 여전히 좋지만 정부의 긴축으로 통화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평가된 주식들이 다수 발생하게 되고 이를 매수하려는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다시 회복을 시도한다. 그러나 회복하던 주가가 기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한 채 두 번째 천장을 만들게 되고 이후 주식시장은 강세장의 종말을 확인하게 된다.
주식시장의 겨울, 역실적 장세. 역실적 장세는 경기 순환으로 말하면 경기의 후퇴기, 불황기다. 금리가 상승하는 와중에도 기업의 실적이 여전히 좋았던 역금융 장세와 달리 기업의 본격적인 실적 하락이 나타난다. 자금 수요가 감소하고 시장 금리가 하락 기미를 보이는데도 경기는 더욱 나빠진다. 증시의 특징으로는 신저가 종목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악재가 주가에 쉽게 반영된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투자자들의 무차별적인 투매가 발생하곤 한다. 2022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주식시장은 어느 계절에 해당할까? 2022년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의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코스피 지수가 레벨업 한다기보다는 박스권이라고 불리는 횡보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내 경험에 따르면 2011년에서 17년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박스권이었지만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이 가장 화려했던 기간이기도 하다. 시가총액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던 유동성 장세와 달리 실적 장세 중후반기와 역금융 장세 초반기에는 시가총액 중소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화려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졌다.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형성했던 2012년의 주도주를 살펴보면 경기 민감주보다는 중국 내수 소비 확대로 인한 화장품 OEM, 카지노, 여행, 음식료 등의 소비재, 신성장 산업인 바이오, 새로운 플랫폼인 모바일 게임에 해당하는 주식들이 주도주로 활약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22년에 주목할 만한 산업과 이슈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소비재이다. 소비재라고 하면 유통, 패션, 화장품, 음식료, 제약 등의 업종이 먼저 떠오른다. 국내에서 소비가 개선될 때 가장 먼저 매출이 증가하는 업종이다. 그러나 2012년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국내 소비에 국한된 업종은 주도주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2022년에 주목해야 할 소비재는 내수 외에 수출 성장이 가능한 업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022년에 글로벌 소비의 중심 국가는 어디가 될까? 2022년에는 미국과 관련된 소비재 기업에 주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경기 상황이 가장 좋은 국가다. 또한 대량의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022년에 국내 소비 개선과 함께 미국 소비 개선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업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부하길 권한다. 또한 엔터 업종은 2022년 민간 소비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산업 중 하나다. 엔터 업종의 주요 매출이 공연에서 발생하는데 코로나로 사회적 격리가 지속되는 동안 공연 활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엔터 업종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에서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BTS로 대표되는 K-팝 가수들에 대한 미국 시장의 관심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콘텐츠 업종이다. 2021년 9월에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동안 한국 콘텐츠가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아시아 시장 이외에 미국을 비롯한 서양 국가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한국 콘텐츠가 아시아 시장을 넘어 미국, 유럽의 시청자들도 공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주목할 만한 산업은 우주산업이다. 우주산업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과거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는 정부 중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간 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분야는 성장 초기 국면이지만 성장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 주목할 만한 산업은 새로운 플랫폼인 메타버스와 NFT이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원을 의미하는 메타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세계를 가리킨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미국의 로블록스, 한국의 제페토 등이 꼽힌다. 로블록스와 제페토는 사용자 대부분은 10대이며 어린 세대들이 주축으로 경험하고 있는 만큼 차세대 플랫폼으로 가장 주목할 만하다. 현재는 PC와 모바일 기반에서 주로 서비스되지만 향후 VR, AR 기기 등 가상세계를 보다 실감나게 구현할 수 있는 기기가 발전한다면 메타버스의 발전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이다. 메타버스와 함께 공부해야 할 분야로 NFT가 있다.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로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하므로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메커니즘이기에 NFT 기반의 디지털 자산은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향후 거래 시 이전 소유자들이 누구였는지가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는다. 즉 디지털 정품 인증서와 같은 역할을 하며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메타버스, 가상화폐, NFT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장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지만 NFT 시장이 발전하면 할수록 향후 가상세계에서의 경제활동은 다음의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에서 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NFT라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구매한다. 지금까지 미스터마켓 2022의 중요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시기인 만큼 2022년 주식시장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위기 속의 기회는 늘 있었던 것처럼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조금씩 투자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